자, 네이버 웹툰 어제 이재규 교수와 함께 웹툰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의 상장이 올해 연말 혹은 6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흑자 전환이 필요한데 1, 2분기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 규모는 나온 게 아직은 없죠? 네네. 일단 19일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관련된 인용 보도에 따라서는 주관사를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좀 선정했다라고 좀 밝혔고 네. 정확하게는 상반기 6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업 가치가 30억에서 40억 달러를 좀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돈에서 3조 5천억에서 크게는 5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가치가 좀 책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관사가 좀 선정이 됐고 구체화된 일정들은 향후에 계획 수립 안에서 좀 발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장 모멘텀은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수립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일정 부분이 있지만 다른 웹툰 관련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주관사 정도만 선정이 된 거고요. 향후 일정은 저희가 전달이 되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연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성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는 게 기업 가치가 최대 5조 3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기준은 저런 것 같아요. PSR 한 3배 정도 치면은 5조 언저리 이렇게 보는데요. PSR이라는 것이 원래 그 성장주 얘기할 때 PR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 기준을 하는데요. 성장세를 3배를 주느냐 마느냐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그 네이버 밑에 있잖아요. 네. 네이버가 자금을 대주는데 자금이 계속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네이버가 좀 지분이 줄어들겠죠. 네. 희석이 되면서 자금 끌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 쪽으로 이게 관건인데 중국에 비슷한 피어그룹이 있어요. 예원인가 외원인가 있는데 걔네가 지금 PSR로 대충 작년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되고 올해 기준으로 한 2.8배 되거든요. 한국 기업인데 좀 그 정도 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5조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주가의 임팩트는 아까 지분율이 희석이 된다는 측면하고 실제 자금 조달에서 어떻게 할지에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팩트는 그닥 임팩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도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과 그런 게 나오고 마케팅 플랜이 나와야지 좀 더 움직임이 있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성장주인 네이버 웹툰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한국에 아니고 미국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웹툰의 전반적인 부분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웹툰 관련한 종목들의 상장이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슈가 있나요? 일단은 기대감이라고 보셔야겠죠. 네이버가 웹툰 쪽을 상장하겠다라고 밝힌 지는 이미 한 1년 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부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미국 시장 상장,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거진한 만 2년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도 계속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돼가지고 과연 네이버가 이제 미국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하려는 이유는 미국이 좀 더 뭔가 우리가 IP라는 쪽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헐리우드랑 우리나라의 뭔가 컨텐츠가 많이 협업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유통을 하고 미국에서 뭔가 제작을 하고 미국과 뭔가 협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럼 헐리우드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도 미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웹툰 기업들도 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네이버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은 우리가 쇼핑 중심이고 커머스, 검색 이런 중심으로 좀 기업이 분류가 되고 있으나 이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이 나온다. 그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이 IPO 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세트로 묶어서 하나의 섹터로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이 유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주 같은 이제 중소형주를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좀 마련해 볼 텐데 저희가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때 중소형주 가운데서 이제 웹툰 같은 종목들 게임주 이렇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또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김재우 교수님.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 웹툰주. 네, 일단 뭐 비교 그룹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지금 방금 테이버고스가 언급한 대로 어떤 지표 종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당 업종의 자극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펀더멘털이 없이 뭐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보단 뭔가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뭐 미스터 블루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것과 그렇게 큰 연관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벤트의 정점이 지날 즈음에서는 어떻게 잘 정리하고 내려올 것이냐가 결국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단기 시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시장의 정책이 나올 거냐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또 막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중심의 척도로 놓으시고 거래가 활발할 때는 여전히 급등락이 존재하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거래가 줄기 시작하면 트레이딩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TV의 공통 이슈가 VS입니다. 무언가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매력도를 더 찾아보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마 비교. 최근 의사 파워업 관련한 소식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과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웹툰 관련주 두 섹터 가운데 선택을 한 가지 한다면 우리 고수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웹툰주다 손들어 주시죠. 원격 진료다. 지금 3대 1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장렬 교수님, 원격 진료를 고르신 이유는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원격 진료를 전격 진료를 한다는 게 의사 파업이 끝까지 가고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빨리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더 빨리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정부의 의지를 믿고 의사가 파업을 계속한다고 믿으면 그러면 좀 더 가지 않을까요? 라는 심플한 생각입니다. 안 믿으면 말고. 아니 우리 앵캠 할 때도 뭐 믿으면 가는데 펀더멘털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인데. 네. 뭐 너무나 펀더하지 않아요? 정부를 믿고 정부의 의지를 믿고 네. 그다음에 파업을 계속 할 것 같고 당분간 2, 3주 버틴다면서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주식적의 기본 축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엔비디아 좀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네, 아마 네. 그 저기 기업별로 오늘 이익실에 나오지만 그런 거 축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네. 그쪽에 가면 이거는 단기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염두에 두지만 곧 한 며칠이라도 한 주라도 먹으려면 그런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다면은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둘 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안 하지만 굳이 선택을 하자면 조금 더 이슈와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원격 진료 관련해서를 선택을 하셨고요. 변효영 교수님, 네네. 원격 진료가 아니라 웹툰 관련해 선택하신 이유가 이게 약간 뭐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실적이 기대가 돼서일까요? 우선 뭐 이 일정 모멘텀인데 일단 6월 달에 상장을 좀 목표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주어진 일정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지속해서 순환매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간의 주가 동향을 좀 봤을 때 25%에서 많게는 64%까지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 지금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5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뭐 10%대에서 한 26%대 지금 미스터 블루가 좀 가장 많은 상승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선 좀 일회성 매매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6월달 상장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라서 수급들은 순환매로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더 코멘트해 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요? 코스피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네. 한번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박살이 나고 있는데 네. 그 변동성의 요인이 일단 항생부터 오고 있거든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중국이 장기물 기준으로 5년물 기준으로 금리를 좀 많이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석하기로는 다들 중국의 부동산 부양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서 조금
사용되는 그런 금리다 보니까 1년물은 동결을 했고 5년물을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얼마나 안 좋길래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이 열리자마자부터 쭉쭉쭉쭉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이제 그 현선물을 동시에 박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어느 쪽에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쭉쭉쭉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는 것도 현재 문제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같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걱정이 되네요.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장중에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수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웹툰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김종유 고수는 테마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변희인 고수는 네이버 웹툰 글로벌 상장 기대감, K웹툰의 경쟁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테이버 고수는 핵심은 IPO가 아닌 IP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